고분양가로 인해서 안 팔리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놔둬야 돼요. 언제는 뭐 이익 보면 그걸 뭐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까? 본인들 배부르는 데만 썼죠.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걸 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설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자재를 대는 하청업체는 시공사가 갑이다 보니까 말도 못해요. 계속 공사를 받아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앓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지금 미분양이 7만 5천 호 이상이 났대요. 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다가 이것을 좀 정부가 사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장 논리에 맞지가 않죠. 건설업계가 한 8년 동안 호황기를 누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이클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미분양이 7만 5천호가 넘고 또 악성 미분양이 아마 한 7천호 이상이 났을 겁니다. 악성 미분양이라는 게 준공 후에도 아직 미분양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년 동안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어디다 쓰고 지금 이렇게 막 짓다가 미분양이 나니까 이걸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그건 시장 논리, 시장 균형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업계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리고 지금 분양가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가 올라가는데 분양은 계속해요. 미분양이 나니까 정부에서 사달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 볼 땐 자기들이 보고 손해 볼 땐 정부가 봐야 되고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지죠. 지금 미분양 상태를 보면 더 떨어질 거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의 경우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남 3구나 용산의 경우가 지금 많이 전세가율이 떨어졌죠. 매매가 대비 아마 전세가율이 50% 밑돌 겁니다. 아마 강남구도 42.5%고 용산도 43%. 그러니까 지금 뭐 강남 3구나 용산구도 매매가의 50% 밑도는 전세가율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40%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지금 뭐 반등하는 지역이 있다라는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건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23년 말쯤 되면 더 많이 하락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아파트 값이 막 뛸 때 전세가가 받쳐주면서 더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는 더 떨어지니까 전체적인 가격 하락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죠. 전세가가 뛸 때 갭 투자로 그냥 날로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날로 먹다가 지금 많이 체한 거죠. 지금은 전세가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갭 투자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내 자본이 없으면 갭 투자를 할 수 없는 시간이 지금 된 거죠. 문제는 이제 서울의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싼 지역이 전세가율이 아직 높습니다. 중랑구의 경우가 59%가 되고요. 성북구와 강북구의 경우는 아직 57%가 넘고요. 뭐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싼 지역이 전세가율이 아직 높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이것도 역시 점점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경기는 좀 어떨까요? 인천 지역의 전세가율은 아마 한 60% 정도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깡통 전세를 지금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세가율이 60%면 아주 안전하다고 했는데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세가율이 60%가 돼도 역시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거죠. 건축비가 많이 올랐는데 또 올린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짓고 미분양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짓지 말아야죠. 건축비 올라가는데 미분양은 계속 나는데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좀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 없는 게 바로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멈추지도 못하고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짓고 나면 미분양 걱정되고 미분양 걱정되니까 정부에다가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부동산 흐름이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분양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아파트보다는 한 10년, 15년 된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분간은. 본인 같으면 한 10년 된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뭐 새 아파트다 새 거다 이렇게 자꾸 바람 잡으면 안 돼요. 바람 잡아서 산 사람들 이제 머지않아 입주 때가 되면은 마피가 붙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마피 계속 쏟아집니다. 당분간 나옵니다. 계속. 고분양가로 인해서 안 팔리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놔둬야 돼요. 언제는
뭐 이익 보면 그걸 뭐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까? 본인들 배부르는 데만 썼죠.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걸 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고 그러십니까? 시장의 논리는 비싸면 안 팔리는 거고요. 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강제적으로 사게 할 수도 없고 분위기를 잡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필요하면 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짓는 거, 많이 공급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건축비가 계속 오르면 분양가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당연하겠죠. 건축비가 오르는데 계속 분양가는 오르겠죠. 그런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건축비가 오르는 것 중에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재값이 오르면 그 자재값이 오른 것만큼 분양자들에게 돈을 받고 시행사에게 돈을 요구해서 돈을 더 올려받았는데 자재를 대는 하청업체한테는 그 돈이 돌아갑니까? 지금 많은 하청업체에서 자재값 올라간 것만큼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시공사에서 자재값은 다 안 주고 올려서 받고 본인들만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에이 설마요. 아니 당연히 설마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자재를 대는 하청업체는 시공사가 갑이다 보니까 말도 못해요. 계속 공사를 받아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앓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재값이 올랐고 인건비가 올랐으니 개발하는 시행업체에는 돈을 많이 다시 요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건축비가. 시행업체에서는 할 수 없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자재를 대는 사람들한테는 왜 돈을 그렇게 다 안 줍니까? 하청업체는 안 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다 안 주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주긴 주겠지만 오른 것만큼 그렇게 다 받지 못한다고 하청업체가 불만이 많습니다. 자, 뭐 어떤 시공사가 돈을 다 안 주는지 한번 까볼까요? 지금 까봐요? 예? 다 대기업이에요. 그리고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이렇게 뭔가 계약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물가 상승분에 대한 비용도 다 추가되고 자재값 인상에 대한 분도 다 추가되고 해서 건축 비용이 자꾸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사는 그거 주다 보면 이익 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좋아요. 줄어드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그렇게 올리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사가 되는 곳에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분양가가 많이 뛰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양받으면 그 가격이 베이스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락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마피가 붙은 곳이 어디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분양가가 고분양가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은 잠깐 그 개발도 좀 멈춰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멈추다 보면 또 공급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그때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왜 매번 그렇게 짓고 미분양 나고 계속 그러면 할인 분양을 제대로 하든가 할인 분양도 찔끔찔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정부에 책임지라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부가 만약에 책임져 주면 국민들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정상화된 것들이 이제 정상화돼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뭔가 시장을 역행해서 뭘 해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값이 다시 조금 이렇게 반등한다고 하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고 반등하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표들만 가득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화가 돼야 부동산 경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더 하락해야 되고 더 안정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원하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